여러분, 오늘은 논어 속 깊은 교훈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공손하되 예법을 모르면 헛수고일 뿐이고 신중하되 예법을 모르면 위축되며 용감하되 예법을 모르면 혼란을 일으키고 솔직하되 예법을 모르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먼저 공손하지만 예법을 모르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른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좋은 아침입니다라며 정중히 인사를 하고 상급자 앞에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공손함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규범과 예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 어느 순서로 좌석에 앉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의 선한 마음과 공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의 행동을 번거롭게 여겼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만 공손하고 겉으로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법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함께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손함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중하지만 예법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한 마을에 청렴하고 신중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늘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대하는 예절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상대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듯이 위축되어 보였고, 사람들이 다가가려 해도 그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료와 협력하거나 지혜를 나누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중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법과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감하지만 예법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군사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용감했고 적진을 돌파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병사들과의 관계, 명령체계, 전술적 질서 같은 조직 내 예법과 규율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행동은 많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용기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잃고 공격 시점을 놓치며 작전 전체가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기가 예법과 함께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 용기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아는 지혜와 규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지만 예법을 모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든 항상 진심을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러나 그는 말하는 방식과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예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의 곁에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솔직함도 예법과 함께해야 상대방에게 존중과 이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손함, 신중함, 용기, 솔직함이라는 네 가지 덕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삶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법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되 회사의 규범과 분위기를 모른다면 오히려 평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소통 방법을 몰라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과감히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죠. 솔직함을 내세우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예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덕목을 닦는 것과 사회적 규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익혀야 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말을 걸 때 적절한 순서를 지켜보는 것처럼 작은 배려와 질서가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용기와 솔직함을 발휘할 때에도 기본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앞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논어 구절은 단순히 예법을 지켜라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공손함, 신중함, 용기, 솔직함과 같은 마음의 덕목을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마음과 행동, 덕목과 규범, 진심과 배려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원만한 삶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성품이 곧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예절을 배우지 않아 항상 사람들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조금 소심했지만 예절을 잘 지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어느 친구에게 더 신뢰와 존경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절과 배려를 갖춘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세상과 조화롭게 맞추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나, 공손하되 예법을 함께 갖추자. 둘, 신중하되 예법과 함께라면 위축되지 않는다. 셋, 용감하되 질서와 규범을 지켜 혼란을 막자. 넷, 솔직하되 상대를 배려하며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자.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공손함, 신중함, 용기, 솔직함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나는 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논어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과 행동, 덕목과 예법을 함께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